오늘은 우회령 작가의 단편소설 방문객에 대해 생각해 보겠는데, 소설 속에 나오는 문장들은 유튜브 채널 해피리더의 운영자 목소리로 소개합니다. 주인공 남자는 어렸을 때 어머니가 다른 사내와 눈이 맞아 달아나버린 어두운 기억을 품고 자랐습니다. 주인공 남자와 남자의 아내에게는 친하게 지내던 부부가 있었는데, 그 부부가 이혼하면서 여자는 미국으로 건너가 외국인과 재혼을 하고 여자의 남편은 홀로 아들을 키웁니다. 그래서 주인공 부부는 재혼한 여자를 싫어합니다. 10여 년의 세월이 흐른 뒤 아들 결혼식에 참석하기 위해 미국 남편과 함께 고국을 방문한 여자가 주인공의 집을 방문하고 싶다고 합니다. 주인공 남자는 그들의 방문이 싫지만 아내의 설득으로 허락합니다. 그리고 재혼한 여자가 왜 주인공 부부의 집을 방문하고 싶어 했는지 그 이유를 미국 남편의 입을 통해 듣습니다. 아내는 지금 몸이 건강하지 않습니다. 많이 쇠약해졌지요. 아내는 친구와도 당신과도 화해하고 싶어 합니다. 작가는 이혼한 여자가 어떤 이유로 이혼했는지, 왜 아들을 전 남편에게 버리고 재혼했는지 설명해 주지 않았지만, 재혼한 남편의 입에서 화해와 용서라는 단어가 나오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 여자가 잘못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작가는 주인공 남자의 어머니도 잘못했음을 암시했습니다. 문제는 잘못한 사람이 용서를 받고 화해를 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느냐입니다. 다툼이 있는 곳에는 쌍방에게 모두 잘못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언제나 누군가 먼저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리고 화해란 먼저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먼저 잘못을 인정하고 먼저 사과해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이 소설 속에서 잘못을 저지른 재혼녀가 먼저 화해를 위한 행동을 시작했으니 참으로 잘한 일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행동이 너무 늦어서는 안 됩니다. 소설 속 재혼녀가 10년이라는 세월을 까먹은 것이 아쉽기는 하지만, 나중으로 미루다 불치병이 걸린 다음에 또는 죽기 직전에 하는 화해의 제스처는 수용해 줄 가치가 없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이번에는 사과와 용서, 그리고 화해에 관한 내가 공감하는 유튜브 영상을 발견하였기에 소개합니다. 고의였든 고의가 아니던 실수와 사고는 항상 일어나게 되고 이따금 몇몇 사람들에게 매우 큰 상처를 주게 되기도 한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 다음이다. 상대방과의 관계를 영원히 끊을 게 아니라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올바른 사과를 해야 하는데, 가장 좋은 사과는 설명으로 시작해 약속으로 끝나는 사과입니다. 무엇을 잘못했는지 상대방에게 설명하는 겁니다. 자신이 어떤 실수를 저질렀는지를 명확하게 하면서 사과를 시작하는 건 상대방에게 스스로가 이 사과를 진지하게 생각했음을 넌지시 보여주는 효과적인 수단이죠. 여기서 중요한 점은 잘못한 것을 설명해야지 해명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물론 이유 없는 잘못은 없다고 한다지만 상대방은 그 이유를 들으러 오지 않았습니다. 괜히 문제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사족을 붙였다가는 설령 그 이유가 합당하다 하더라도 상대방에게 변명으로 들릴 확률이 높습니다. 충분한 설명이 끝났다면 자신이 나름대로 생각해온 해결책과 개선점을 제시해보세요. 명확하고 현실성 있는 해결책으로 사건의 재발 방지를 약속한다면 사과의 설득력은 더욱더 올라갑니다. 두 번째 원칙은 사과를 패배로 받아들이지 말라는 겁니다. 마지막 원칙은 사과를 한 번으로 끝낼 생각을 하지 않는 겁니다. 사과의 최종 목적은 용서입니다. 상대방이 받은 충격을 고려하지 않고 그저 의례적인 사과 한 번으로 자신의 의무를 다했다고 생각하는 건 상대방에 대한 엄청난 모욕으로 다가올 수 있음을 기억하세요. 사과를 그저 한 번 하면 끝나는 숙제로 생각하지 않고 자신으로 인해 금이 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지속적이고 꾸준한 노력으로 받아들여야 사과를 하는 여러분들에게도
사과를 받는 상대방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음을 명심하세요. 당연히 사과는 고통스럽습니다. 자신이 잘못한 것을 타인에게 들춰내고 언제 풀릴지 모르는 상대방의 마음을 달래는 건 절대 쉬운 일이 아니죠. 하지만 꼭 명심하세요. 당신이 지금 걷지 않으면 내일은 뛰어야 하듯 지금 사과하지 않는다면 내일은 빌어야 한다는 걸 말이죠. 작가 우예령은 재혼녀의 남편 입을 통해 마음속 깊이 슬퍼하는 사람은 용서받을 수 있다고 말하지만 나는 공감하지 않습니다. 이번에 아내와 함께 한국에 오거나 이 집을 방문한 것도 아내가 지나치게 슬퍼하지 않기를 바라서입니다. 이제 나이 들어 보니까 마음속 깊이 슬퍼하는 사람은 용서받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임종하기 전 여러 번 만나기를 간청했던 어머니를 거절한 장면들이 스치듯 지나갔다. 잘못한 사람이 슬퍼하고 뉘우치고 후회하는 것만으로는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용기를 내어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10번, 100번이라도 찾아가 이제 되었으니 그만하라고 할 때까지 사과해야만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후에야 비로소 화해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중재를 한답시며 끼어들어 이제 그만 화해하시오 라고 피해자에게 요구하는 제3자를 가끔 보는데 그런 자들은 가해자를 편드는 음흉한 위선자이거나 불쾌하고 시건방진 참견꾼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는 남들의 다툼을 함부로 중재하지 않지만 대체로 피해자 편을 듭니다. 이 소설 속에서 잘못을 저질렀던 주인공의 어머니는 죽기 직전에야 비로소 피해자인 아들에게 용서를 빌지만 그것은 이미 너무 늦어버린 행동입니다. 어머니의 잘못에 대한 기억이 오랜 세월 아들의 뇌와 가슴 속에 화석으로 굳어져 버릴 때까지 어머니는 행동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아들의 사랑을 받거나 용서를 받을 자격도 가치도 없는 어머니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